싱가포르 동물원에 반가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한국 동물원 관계자들인데요. So let me call my corporate communication guys first. 오늘은 한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의 동물원이 1년 전에 약속했던 동물 교환을 하는 날인데요. 한국으로 가게 될 주인공은 바로 흰 콧불소입니다. 한국에서 온 동물원 관계자가 콧불소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7살 만델라. 한국의 동물원으로 데려갈 녀석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단 새끼가 저렇게 평화롭게 돌아다닐 정도면 투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원래 투쟁이 심하면 새끼가 저렇게 혼자 못 있거든요. 물론 어머니 보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투쟁이 심할 텐데, 물론 투쟁한 흔적은 있어요. 근데 콧불소 보기에는 이 정도면 경미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 상태도 변 상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변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적으로, 내과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총각 만델라를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굴까요? 이곳 서울동물원에서 흰 콧불소는 모두 4마리입니다. 그중 순놈은 한 마리뿐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못생긴 콧불소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긴 못난 콧불 때문에 수컷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암컷들에게 늘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세 마리나 되는 암놈들은 못생긴 콧불소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연 번식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새로운 콧불소를 들여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실 과거에는 동물들도 많았었지만 동물들을 들여오기도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외국 동물원에서 손쉽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야생 동물들이 멸종돼 가기 때문에 그런 거래나 그다음에 움직임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테스라고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기르는 측의 시설이나 그다음에 또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동물을 이제 들어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필요한 동물을 구입하기 힘들어진 21세기의 동물원. 이른바 동물들의 씨앗 전쟁이 시작된 이후 동물 수급은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방법이 됐고 중요한 외교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코끼리 다음으로 가장 몸집이 큰 흰 콧불소가 이제 화물 항공에 실려 한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만델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Okay, you take care of my baby Mandela, okay, in Korea. Huh? Okay. He's a very good male. Very good. 아들을 Okay? 장가 보내는 Thank you very much. 싱가포르 Thank you, 동물원의 my baby. 사육사. Thank you. 기쁜 마음으로 만델라의 미래를 축복해 줍니다. Baby is going to Korea. Good life. 한 동물원이 중국에서 들여온 세계적 희귀동물 팬더는 그 생김새와 행동이 독특해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동물원에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팬더가 10년간의 기한제 입국을 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멸종위기동물 팬더.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생김새와 행동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중 외교를 기념해 무료로 대여했다는 당시 발표와 달리 사실은 자그마치 13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중국 측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100만 달러의 대여비와 새끼를 낳아도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는 불평등 계약. 이것은 동물이 국가의 또 다른 재산과 권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특 A급 국가라고 생각되는 데는 팬더를 줍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국가에는 팬더를 대여만 해줍니다. 팬더를 대여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싼 돈을 받고 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동물 자원도 하나의 큰 자원으로서 국가의 외교 수단이나 또는 아니면 경제 수단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인천국제공항 화물항공기 물류센터. 싱가포르 국제공항을 떠나온 흰 코뿔소 만델라가 긴 비행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이쪽이 엉덩이 쪽이고 머리 뒤쪽 앉아있는 자세. 겨우 15시간을 보냈을 뿐이지만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만델라.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새벽 2시가 훨씬 넘은 시각, 화물차는 동물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피곤에 지쳤을 만델라를 맞이하기 위해 동물원엔 비상등이 켜졌고 모든 직원은 긴급 대기 상태입니다. 흰 코뿔소 만델라가 살아갈 새집 앞으로 컨테이너가 천천히 옮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신경 쓸 것은 오직 하나, 만델라의 안전뿐입니다. 드디어 좁은 철장에서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철장을 빠져나와 우리까지 겨우 18걸음. 동물원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새 식구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델라는 레이더 같은 귀를 반사적으로 쫑긋거리며 주변의 상황을 살필 뿐 밖으로 나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싱가포르와는 다른 기후, 다른 냄새, 또 다른 사람들. 쉽게 걸음을 떼지 못하는 흰 코뿔소 만델라는 지금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도 상실한 듯 보입니다. 결국 만델라가 울타리를 부수기 시작했는데요. 순간 동물원의 직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코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델라는 지금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상태. 왜 가족들을 떠나 정든 집이 아닌 이곳까지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온몸으로 거부한 만델라의 마음이 파편이 돼 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는데요. 조금 마음을 진정시킨 만델라는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어두움, 차가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냄새와 소리들로 도망쳐 15시간을 갇혀 지낸 좁은 공간 안으로, 그 좁은 철장 안으로 몸을 감추고 맙니다.
흰 코뿔소 만델라가 한국에서 보내게 된 첫날 밤. 동물원 가족들의 마음을 애태우던 그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밤의 걱정을 뒤로하고 만델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듯 보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셈인데요. 동물원에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만델라처럼 긴 여행을 하며 이곳까지 이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는 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